대표님 혹시 자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5, 6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대표님은 그럼 처음에 투자금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한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차에 종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 명함이에요. 임장 다닐 때 들렸던 부동산에서 한 장씩 받았던 거. 그럼 대표님은 서울 투자랑 지방 투자 중에 어디 투자를 주로 하세요? 저는 전국 다 합니다. 좀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때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기억나는 것만 한 16번 되니까 한 2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이제 초반에 한 4천만,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첫 단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2011년도부터 전국의 아파트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토지 경공매 투자를 하고 있는, 그리고 강의도 하고 있는 휘파람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자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계산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한 5, 6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대표님은 어쩌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이랑 살았어요. 좀 형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때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몇 번이나 다니셨는데요? 기억나는 것만 한 16번 되니까 한 20번 정도 될 것 같아요. 20번이나 이사를 다니셨다고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 대한 애착이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다니까 경매 투자를 하게 됐고, 처음에 이제 부동산 경매로 단타를 계속해서 시드를 모아서요, 아파트 갭 투자를 하고, 나 분양권 투자를 하고, 재개발 투자를 해서 시드를 계속 늘려나가서 최고 많을 때는 한 50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한 20채 미만으로 있는 것 같아요. 토탈 지금까지 한 매수 매도를 한 100건 이상은 아마 최소 했을 것 같네요. 와, 그럼 한 달에 몇 건씩 받은 거네요? 시장이 좋을 때는 한 달에 몇 건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개 정도는 충분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제가 저희 모친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명품백에 제가 비유를 하면서 모친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엄마, 서울은 헤르메스고 경기도는 샤넬이고 대구는 루비통이다. 그러면서 제가 헤르메스 가방이 1,000만 원이고 샤넬 가방이 700만 원이고 루비통 가방이 800만 원이면 당연히 루비통을 안 사고 샤넬 가방을 사겠죠. 그죠? 반대로 샤넬 가방이 700만 원인데 루비통 가방이 3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뭐 살 거예요? 루비통 가방을 사겠죠, 당연히. 그죠? 네. 상대적으로 싸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투자했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제일 친했던 그때 그 당시에 부동산을 처음 가르쳐준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때 형님한테만 이야기하고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 되거나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그렇잖아요. 이 직장 생활 하시는데. 제가 우리 수강생 중에 집을 샀어요. 실거주 집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괜히 너 세사장을 하면서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야기 안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주위 분들한테 조금씩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모든 분들이 알게 되신 거고. 아까 부동산 투자 때문에 임장 다니시느라고 제주도까지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제주도 말고 어디 또 다른 지역 다녀보신 곳 있나요? 다른 곳이요? 안 가본 데 찾아 이야기하시는 게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울릉도까지. 울릉도를 가셨다고요? 네네. 19년도 초에 갔었죠. 땅 때문에. 대표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분양권 때문에 대구에 그 명당 이편안이라고 가장 핫한 분양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 어떤가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매물도 마찬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전매 제한이 뭐예요?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매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분양권이 이제 분양받고 나서 6개월 동안 광역시 전매 제한이거든요. 팔지 못하게 하는 게 전매 제한인데, 그게 대구 같은 경우는 광역시니까 광역시 전매 제한 6개월이 있습니다. 전매 제한이 풀리면 분양권 가격이 차이가 있나요?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죠. 부동산 방문할 때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 같은 게 있나요? 부동산 가는 거를 너무 좀 두려워하시는데, 본인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오히려 질문하기가 더 쉬워요. 부동산 소장님들도 괜찮은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대답을 해주실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딴 건 아니고 명동 2편은 전매 제한 풀렸잖아요. 우리 수강생들도 많이 당첨되고 해가지고 분위기 어떤가 뭐 뻔하겠지만 왔습니다. 현장에 와야 되니까, 또 제일 많이 아시니까 왔죠. 역시나 파시려는 분은 없고 살려는 사람만 많은 상황입니다. 매물 나가긴 나왔어요. 좀 나와 있기는 한데 막상 손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파시려는 분이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방의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절대 금액이 너무 싸거든요. 아니 뭐 저도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앞자리 6자면 숨 더 쉬지 말고 뛰어가라고. 피 1억 붙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딱 피는 1억 뭐 RR 같은 경우는 금방 1억 붙을 것 같고 전매 제한 풀리고 바로니까. 그럼 대표님이 투자 물건을 고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입지, 저평가, 가격. 입지도 좋아야 되고요. 가격도 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오를 지역이어야 됩니다. 오를 지역이려면 저평가가 됐고 가격이 싸려면 지금 저평가되는 지역, 쉽게 말해서 뭐 발바닥에 잡는 그런 타이밍. 지금 지방이 거의 전주랑 울산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거의 발목일걸요, 가격대가. 그걸 일반 사람들은 이거 발바닥인지 발목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국을 다 보시면 돼요. 전국을. 제가 하느님이 되자 말을 하는 것처럼 전국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서울이 비싸고 부산보다 대구가 훨씬 더 비쌀 때가 있었거든요. 광역시 중에 대구가 제일 비쌀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거잖아요.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지금은 반대로 대구가 광역시 중에 지금 제일 싸요. 그래서 지금 대구가 완전 발바닥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공급도 없어. 아파트를 안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입지가 좋고 가격도 싸고 지금 명당 2편은 정도 사이즈가 되면 서울 가면 기본 20억 넘을 거예요. 타 광역시에 간다라고 하면 앞자리 6자를 분양 못 할 거예요. 8, 9는 돼야 될 거예요, 분양가. 그만큼 저렴한 거는 맞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전주 비빔밥도 지금 6억이 넘어가는데 대구 막창이 무슨 지금 6억 8천대야. 그래도 또 역세권이. 앞으로 7억 미만으로 분양을 못 해요. 토지대랑 건축 원가만 따져도 34평 아파트를 하나 짓는데 원가가 5억 정도가 돼요. 거기다가 민원 비용, 금융 비용,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 남아야 되잖아요. 최소 7억 이상 분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대표님, 이게 지금 차에 종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 명함이에요. 부동산 갈 때마다 뭐 한 장씩 받았던 명함인데 임장 다닐 때 틀렸던 부동산에서 한 장씩 받았던 거 버린 것도 있고요. 3년 정도치 다니면서 받았던 것들, 그리고 거래하면서 친해진 소장님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워낙 네트워크가 생긴 거죠. 뭔가 인프라가 생긴 거라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재산일 수 있죠. 대표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아까 전에 부동산에서 말씀드렸던 명덕역 이편한 더 버스트입니다. 단지의 현장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어떤 일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이제 현장도 이제 볼 겸 왔고요. 이게 조감도로 보는 거랑 직접 현장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제가 부동산에서 아까 전에 6억대 앞자리 6자로 분양을 하면 숨도 쉬지 말고 뛰어가라고 했던 단지가 이 단지고요. 왜냐하면 대구가 변곡점 시기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입지가 좋은 데다가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요. 앞자리가 6자면 남산 롯데캐슬이 지금 실거래가 8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죠. 사실 1억 2천이면 갭이 작은 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산 롯데캐슬이 한 10억 간다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얘는 한 9억 간다고 생각을 해요. 분양가가 6억 8천이었으니까 한 9억 간다고 생각, 한 2억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8억 후반대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럼 대표님, 서울 투자랑 지방 투자 중에 어디 투자를 주로 하세요? 저는 전국 다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울이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진입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지방이 정말 지금 바닥이에요. 지방이 살 때고, 아니면 지방이 너무 올랐고 서울이 완전 바닥이에요. 서울 살 때겠죠. 그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처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어디 지역 투자를 하라고 좀 추천하시나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은 서울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시드거든요. 뭐 5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서울 아파트를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은 많이 오른다 생각해로, 물론 서울에 비해서 간격이 작겠지만 그만큼 투자하는 금액이 작다. 지방에서 수익이 안 난다, 서울에서 뭐 수익이 난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언제 어디를 어떻게 정확하게 저점에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지금 구미에 제가 샀던 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을 사서 입주를 한 아파트 가는 길입니다. 저 아파트를 사면서 사실은 제가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저 아파트를 총 매가를 입주권을 그 당시에 2,6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2,600만 원을 주고 사서 세금을 넣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돼서 전세 세팅을 하니까 제가 1,000만 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1,600만 원으로 산 거예요? 그렇죠. 계산상으로는 1,600만 원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저거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구미 시장이 지금 안 좋거든요. 장이 좋았을 때는 저게 한 시세가 한 4억 정도, 3억 초중반
그래서 제가 뭐 3억 초반대 판다고 해도 양도 차익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60억까지 자산을 키우셨어요? 열심히 했죠.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의 컨셉은 처음에 이제 돈이 많이 없었잖아요, 시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할까라는 항상 고민이 있었고, 소액 투자로서 시드를 계속 불려 나간 거죠, 투자로서. 물론 성공한 것도 많지만 실패한 것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성공한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시드를 조금씩 불려 나가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실패 사례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그 울산 동구에 자이 아파트였거든요. 44평을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가가 6억 1,800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한 2억 정도 붙었을 거예요. 근데 입주하는 시기에 전국의 장이 안 좋았을 때고, 제가 그 당시에 분양권이 몇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내가 잔금을 칠 수 없으니 걔부터 먼저 팔았죠. 뻔히 오를 거 알면서도 팔았어요. 근데 지금 시세는 이미 8억이거든요. 2억 정도가 올랐잖아요. 오를 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때도 내가 포트폴리오가 얘를 버리지 않으면 나머지 애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대형 평형대가 더 마이너스가 많이 붙거든요. 서울이나 광역시의 주요 급지들 제외하고 대형 평형대가 좀 힘들거든요. 금액대가 크면 클수록 잔금 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얘를 포기했었죠. 뻔히 오를지 알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P2000인가에서 팔았을 거예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한 수많은 투자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수익률로만 보면 지금처럼 돈이 아예 안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주의 분양권을 제가 샀어요. P를 400 주고 샀거든요. 분양가가 3억 1천 정도? 네, 전세를 처음에 3억에 맞추고요. 그 다음 2년 뒤에 3억 2천에 맞췄어요. 내 돈이 오히려 들어왔죠.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시세는 지금 얼마냐? 4억 한 4천, 5천 정도 하거든요. 시세가 그러면 1억 5천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전세를 이미 맞췄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 돈 안 들이고 이미 1억 5천 정도가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무한대죠, 무한대. 대표님은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세요? 수익률이라는 게 본인 투자금 대비해서 얼마를 벌었나가 중요한 거잖아요. 시드가 많으면 사실 수익률보다는 양도 차익 쪽으로 보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를 사서 내 시드가 5억이 들어갔어요. 나중에 30억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내가 시드가 작으면 작은 돈으로 지금 이 집처럼 아니면 내 돈 안 들이고 투자해서 양도 차익이 1억 나면 또 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수익률이 몇 프로다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죠. 단 이 정도는 생각합니다. 한 100% 정도는 먹어야지. 내가 5천을 넣었으면 5천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죠. 한 100% 이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생각하기에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 투자할 때 저지른 실수 같은 게 있을까요? 많지만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사는 그런 케이스들이 가장 힘들긴 하죠. 한 번씩 보면 상담을 두 분이 받잖아요. 상담하는 물건이 똑같아. 이 가격은 너무 지금 오른 가격에서 샀거든요. 아,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모른다고요. 기준점이 없는 거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처럼 내가 이 가격이 이미 싸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오를 것 같다는 거를 내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잖아요. 대표님처럼 이제 초반에 한 4천만, 5천만 원 정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첫 단계가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권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바뀜이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사람들이 토지 투자를 권하거나 경매하시는 분들은 경매 투자를 권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엑시트가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분양권이 그나마 이제 엑시트가 가장 쉬워서 아파트 분양권을 좀 더 추천을 하죠. 물론 재개발 재건축도 나쁘지 않습니다. 토지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5년 4월 상황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해서 좀 엑시트 하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강의 들으러 가면 맨날 서울만 사라, 상급지만 사라 이런 말 하는데 알고 있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렇죠.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서울 상급지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 서울도 그렇고 뭐 지방 광역시들 주요 급지들은 다 최소 몇 억이 들어가잖아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10억은 들고 있어야 그나마 비빌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그 돈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살 때가 되면 그 집은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집 사서 돈 벌어서 더 좋은 집 사세요. 본인 시드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 그 시드를 불려서 더 좋은 집으로 차근차근히 좀 조금씩 해나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만 제 경험상 이 수강생들을 보면 광역시에서는 2번만 갈아타기에도 거의 상급지로 가요. 한 3번만 갈아타기 하면은 거의 최상급지로 가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더 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거는 갈아타기 몇 번만 잘해도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나 투자하는 아파트나 분양권이 상급지로 빨리빨리 올라갈 거다.